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강의 노트 2번째밖에 안 됐네. 네. 객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노트 복습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래서 스킵하고. 이 챕터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자바의 타입과 변수를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객체 지향과 관련 지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하여튼 자바 언어의 조금 그 특징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자바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과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예를 하나 들면, 객체지행의 우수성을 좀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했던 예제랑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봐주시면, 이게 어떤 책에 있는 예제인데, 어떤 회사에서 팀장이 밑에 부하 직원이 2명이 있어요. 철수랑 미미 2명이 있는데, 2명이 누가 더 프로그래밍을 잘하는지 팀장이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멋진 의자를 선물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코딩해봐라. 그래서 그 코드를 보고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내가 평가를 해보고, 그 평가를 잘 받은 사람은 멋진 의자를 주겠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GUI에서 이런 도형들이 주어지는데, 이 도형들을 클릭하면 회전을 해야 돼요. 이렇게 회전.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돌면서 웨이브 사운드를 재생해야 됩니다. 두 사람한테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철수는, 남자애는 구조화된 프로그래밍, C 언어를 너무 사랑하는 친구라 함수 2개를 딱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회전하는 기능, 웨이브 파일을 플레이하는 기능, 2가지를 만들었어요. 미미는 객체지향을 사랑하는 애라 객체지향 쪽으로 저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미는 클래스를 3개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3개. 스퀘어, 서클, 트라이앵글. 도형마다 클래스를 만들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회전할 건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서 함수 하나를 만들었다니까, 이처럼 사각형을 회전하는 거, 원을 회전하는 거, 삼각형을 회전하는 게 다 코드가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그럼 이 안에서는 스위치문이나 if문 가지고 만들었을 겁니다. 얘는 그런 게 필요할까요? 아니죠. 여기는 조건문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객체지향의 조건문이 이런 경우에도 잘 안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코드가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코드는 실제 중복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출했는데, 팀장이 좀 짓궂어서, 내가 문제를 그렇게 줬나? 문제가 잘못 줬네? 그래서 거기다가 기능을 하나 추가를 하는 거예요. 추가해서 만들어 와라. 그래서 그 기능이 뭐였냐면은, 아까 3가지 도형 외에 이 도형, 아메바 도형, 그러니까 임의의 도형이죠. 특정한 어떤 규격을 가진 도형이 아니라 임의의 도형이 있고, 이 도형을 회전하는 걸 만들어라. 그리고 이 도형을 회전할 때는 웨이브 파일이 아니라 mp3 파일을 플레이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 친구는 플레이 사운드를 또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건 웨이브만 플레이했으니까 여기 또 조건문을 줘서 어떤 도형들은 웨이브 파일, 어떤 도형들은 이제 mp3 파일을 만들게 또 조건문으로 만든 거예요. 물론 위에 있는 로테이트 함수도 수정이 필요하죠. 아메바로스 로테이트. 또 if문이 else가 하나 추가되겠지. 그런 식이에요. 근데 얘는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코드는 하나도 안 건드려요. 하나도 안 건드리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완성시켰습니다. 아메바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에서는
기존에 만들었던 함수들을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객체지향에서는 보통 어떤 기능을 추가할 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바꾸지 않고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뭐 나무 오리 추가한다고 해서 뭐 코드가 바뀌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출했더니 이 팀장이 또 니네 제대로 안 짜왔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나머지들은 원래 세 개의 이 정형된 도형들은 그냥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키면 되는데, 이 아메바는 어디를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회전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의 중심이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얘는 또 열심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문. 코드를 막 뒤지고 볶는 거예요. 얘는 아메바만 또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로테이트. 이 중심점을 이용해서 회전하게끔 얘만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팀장이 봤더니 미미 코드가 훨씬 강건하고 확장성이 좋고 깔끔하다. 그래서 미미한테 의자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철수는 아이씨 저거 코드 중복되어 있고 별로다라고 했는데, 실제 코드는 이 4개의 클래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쉐이프라는 게 있어서 코드 중복 없이, 중복 얘 3개가 동일한 로테이트 코드 쓰면 여기, 플레이 사운드도 여기 하나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웨이브만 여기, 얘는 MP3 부르게 덮어씌우고 뭐 이런 식으로 코드 중복 없이 코딩을 한 거라는 거죠. 기능을 추가하면서 기존 코드들을 수정하지 않고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마인드, 이런 기능이에요. 조건문을 쓰지 않고 만들고, 또 어떤 기능을 추가한다고 해서 그 기능 추가하는 것이 기존 코드들을 대폭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코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뭔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 특징들을 객체지향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의 장점을 좀 설명드린 거고요. 다시 이제 진도로 들어와서 이제 객체는 또 한 얘기지만 행위, 상태, 식별자를 가진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짰던 오리는 수영하라고 그러면 지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상관없이 무조건 수영을 해요. 근데 실제적인 객체지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리가 수영하라고 해도 자기가 지금 하기 싫은 상태면 수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객체지향이라는 거예요. 상태를 가지고 있고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요구했을 때 그 행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객체지향의 객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 특징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가질 수 있고요. 한 객체가. 다른 종류의 객체는 다른 종류의 메소드를 제공하는데 다른 종류의 객체들이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문을 열다, 창문을 열다, 서랍을 열다. 그러면 그 문, 서랍, 창문은 다 오픈이라는 메소드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 오픈이라는 메소드의 앞에 오는 객체가 뭐냐에 따라서 알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 앞에 오는 것이 문이면 문이 열리는 메커니즘이 어떤 실행이 될 거고, 앞에 오는 객체가 창문이면 창문이 열릴 것이고, 서랍이면 서랍이 열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객체들을 우리가 클래스로 분류하고, 이처럼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진 애들도 자바에서는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걸 통해서. 그건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보통 객체는 우리가 생성을 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new라는 연산자를 쓰는데 시스템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객체들도 있어요. 시스템 아웃, 시스템 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용어적으로는 같은 의미의 메소드를 여러 개 있는 걸 오버로딩이라고 그러고, 아까처럼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오버라이딩. 그리고 객체는 여러 가지 메소드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중에 퍼블릭한 애들이 있고 프라이빗한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메소드가 프라이빗이다. 그러면 이 메소드는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내부적으로 쓰일까? 우리가 함수를 한 3개를 만드는데 F, G, H라는 걸 만드는데 얘네들은 안에서 공통적으로 요만한 코드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그러면 이 코드는 중복이 되죠. 그러면 C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요? 얘를 뭘로 만들어? 코드가 중복이 된다. 이 세 곳에. 얘를 어떻게 만들어? C에서 코드 중복되면 뭘 만들어요? 함수를 만드는 거지, 하나. 그렇죠? 함수를 만들어서 요 안에서 그 부분에서는 K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K는 밖에서 쓸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밖에서는 FGH만 쓰는 거예요. 그럼 K는 밖에서 불리는 게 아니라 요 FGH를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밖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밖에 써야 되니까 얘네들은 수식어가 뭐부터? 퍼블릭이 붙죠? 얘는 밖에서 쓰는 게 아니야. 쓸 이유도 없어. 그럼 뭐라고 붙여주면 돼요? 얘는 프라이빗 붙여줘요. 프라이빗 붙여줘도 얘는 이 안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할 때 멤버 변수들은 무조건 프라이빗, 메소드들은 무조건 퍼블릭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프라이빗이 되고 그 중에 메소드 중에 밖에서 꼭 써야 되는 애들만 퍼블릭으로 가는 거예요. 밖에서 쓸 필요 없는 것을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으면 밖에서 그걸 쓰게 되겠고 그 쓰면은 객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엉뚱하게 동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요 3개만 쓰길 기대했는데 얘를 퍼블릭으로 놔뒀더니 누가 이걸 막 쓰는 거야. 그럼 이상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개된 거와 막아놓은 거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상태 유지가 필요 없으면 객체로 모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이고 우리가 자바로 프로그램할 때 객체지향으로 잘 모델링해서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가 만들려는 모든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요소가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인 함수가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할 게 없죠. 사인은 그냥 사인 몇 도 하면 값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함수 계산하는데 예전에 사인 30도를 계산했는지 45도를 계산했는지 알고 있어야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억할 필요 없고 예전에 이 함수가 뭘 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할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을 오히려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 프로그램에서 객체지향으로 잘 만들면 모델링이 잘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부분은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하는 게 좋겠구나. 이 부분은 객체지향하고 전혀 상관이 없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클래스의 객체는 보통 여러 개를 생성하여 사용하지만 하나만 생성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싱글톤이라 그럽니다. 싱글톤. 하나만. 우리가 아까 뭐 강아지 클래스 만들든 오리 클래스 만들면 오리의 객체들을 한 10개, 100개 만들 수가 있죠. 필요하면. 그래서 다 화면에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하나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만 써야 되는 경우. 그래서 아웃 객체는 시스템.out 객체는 하나만 존재를 해요. 여러 번 만들지 않고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고 이 아웃 객체를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한 컴퓨터의 표준 출력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보통은 우리가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클래스를 만들죠.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 클래스 객체를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많이 만들어야 되냐, 적게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만들어야 되는 개수를 제한해야 되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해야 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이 객체를 만들면 이 객체를 가지고 우리가 놀아야 되겠지. 뭔가 해야 되겠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리를 만들어서 화면에 오리들이 막 날아다니게끔 만들고 싶다. 그럼 오리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성한 오리를 어디다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날아다녀라, 그만 날아라, 뭐 이렇게 지시할 수 있게끔 식별자를 붙여줘야 되죠. 이 식별자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가 되는 거죠. 변수. 그래서 아까처럼 duck d equal new mellow duck 하면 오리를 만들고 그 오리를 d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프로그램 안에서 조작하는 거죠. d.fly, d.swim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인데 자바에 사용되는 모든 값들은 어떤 타입에 속하게 됩니다. 타입에. 그래서 우리가 타입이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 타입들이 있고 또 하나는 객체들 같은 타입이 있어요. 이 간단한 타입이라는 건 인트처럼 그냥 값이 딱 하나야. 정수 타입이면은 뭐 지금 현재 정수 값이 10, 15 뭐 이렇게 갖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 그게 다예요. 근데 객체들은 유지하고 있는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유지할 수 있죠. 뭐 오리의 몸무게, 뭐 오리의 나이 등등 여러 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오리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타입이라 그러죠. 타입.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새로운 타입을 만드는 거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어떤 타입을 새롭게 배우면 인트를 오늘 새로 배웠어. 물론 다 알겠지만 인트라는 타입을 배우면 우리가 타입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오나?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타입의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알아야 돼. 범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인트다. 그럼 인트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잘 모르지. 32비트야. 그럼 마이너스 얼마부터 플러스 얼마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그거보다 큰 수는 그 인트는 못 가져요. 그게 범위예요. 그럼 내가 인트를 쓴다. 인트는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의 값을 가지는구나. 그보다 큰 값이나 그보다 작은 값은 못 갖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겠지. 그럼 정수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칙 연산할 수 있죠. 더하기, 빼기 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 등등. 그리고 나눗셈 연산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나눗셈하고 달리 정수 나눗셈 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오리라고 하는 이제 타입이 있어요. 그럼 오리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지? 나이를 갖고 있고 뭐 몸무게를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오리 갖고 할 수 있는 뭐지? 깨깨거리고 수영시킬 수 있고 화면에 띄울 수 있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고 날 수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을 배우면 그 타입에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값들이 뭐가 있고 범위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인트와 같은 간단한 타입하고 오리 같은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값을 우리가 갖고 노는데 이 값을 우리가 계속 어떤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한번 만든 값 또는 만든 객체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라는 걸 통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만드는데 변수는 타입 정보와 이름이 필요해요. 타입 정보와 이름. 그러니까 변수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럼 컴파일러한테 뭘 줘야 되냐면 변수 타입 정보랑 이름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변수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크기, 공간을 확보해줘요. 프로그램 실행됐을 때 공간을. 그러니까 이런 컵을 만들어준다는 거지. 인트의 컵의 크기랑 더블의 크기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겠죠? 그 다음에 컵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뭘 할까?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int n. 그러면 int를 담을 수 있는 컵을 만들고 그 컵에다가 n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n이라고 하는 값을 쓰려고 그러면 그 컵에 있는 값을 주는 거죠.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n이라는 값을 바꾸려고 그러면 컵에 들어있는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컵은 이 타입 정보를 주는 건 이 컵의 크기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런 조그만 컵에다가 코끼리를 넣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각 값마다 필요한 이만큼의 크기의 컵이 있는데 그 컵의 크기를 알라 그러면 타입 정보를 알아야 돼요. 지금 만들려는 값이 인트인지 오리인지 코끼리인지 더블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정보와 이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에는 타입 정보랑 이름이 오죠. string, name. 그래서 name은 string 타입이고요. name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변호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데 자바에서는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들은 오류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초기화를 했냐 안 했냐 갖고 따져요. 그래서 초기화하지 않고 쓰면 자바에서는 오류를 줘요. 문법 오류를. 그래서 이렇게 잘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컵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안에다가 필요한 값을 넣어주죠. 그래서 이 변수라는 거를, 변수 사용 측면을 기존에 여러분이 배웠던 거하고 좀 차이점, 자바와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면은, 자바는 타입이 매우 엄격합니다. 타입에 대해서 매우 엄격해요. 왜? 자바에서는 자바 언어 만들 때 타겟이 어디였어요?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에 보니까 나타난 특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중간 코드를 만드는 거였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강건성을 중요했다는 거죠. 오류를 내면 안 되겠다. 오류가 발생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격해지는 거예요. C에서는 age가 정수일 때 5.5 넣으면 에러 나요? 에러 안 나요. 그냥 잘릴 뿐이에요. 자바에서는 에러 줍니다. 5.5를 age에 못 넣는다. 그럼 내가 5.5를 age에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뭐예요? 정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수로 바꿔줘야 돼요. 내가 임의로 정수로, 그러니까 내가 의도가 더블을 여기다 넣는 거면 내가 의도적으로 얘를 정수로 바꿔줘야 돼요.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바에서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놓고 초기화를 안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썼어. 그러면 에러 나요. C에서는 이거 쓰면 그냥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류를 준다, 문법적으로. 그럼 자바에서 왜 저러고 있지? 자바는 원래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언어니까 이렇게 문법들이 엄격하게 융통성이 없이 된다라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는 건 어쩌면 프로그램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줄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건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실수한 거지. 그렇지? 이것도 나는 알고 쓰는 것일 수 있는데 실수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 프로그래머의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다. 그러면 변수를 만들 때는 타입 정보하고 이름이 가야 되는데 이 이름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라고 합니다. 식별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나? 변수 이름, 클래스 이름, 함수 이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수 이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름들은 아무렇게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그 식별자를 이름 짓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칙은 C, C++, 자바가 되게 유사하게 같습니다. 똑같이 같는데 최근에 와서 자바가 이 달러 기호를 추가했네. 근데 달러 기호 추가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달러 기호를 그 함수, 그 변수 이름, 클래스 이름 쓸 때 쓰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고 옛날처럼 알고 있는 영문자, 숫자, 밑줄 문자 이렇게 세 가지 갖고 쓸 수 있고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외우면 안 돼. 왜 숫자부터 시작하는 게 안 될까? 숫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 될까? 이 컴파일러는 이 10이라는 걸 그냥 정수로 인식하고 이 뒤에 있는 다이스를 변수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지. 10이 다이스라고 하면. 근데 다이스 10이라고 하면 뒤에 숫자가 오면 이거는 이름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통을 하나의 이름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컴파일러 입장에서 이렇게 놓으면 오해 소지가 많겠구나. 그래서 저런 걸 문법으로 체크해야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식별자의 문법이 이거구나. 그럼 이걸 외워야지. 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컴파일 입장돼가지고 어떤 거는 안 될까. 이름을 붙이는데 화이트 다시 박스 썼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인식해? 컴파일러가 이걸 해석하면 화이트 빼기 박스로 인식하지. 그렇지?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그리고 화이트 박스라고 쓰고 싶어서 한 칸 띄웠어. 그러면 컴파일러는 화이트라는 이름, 박스라는 이름 따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이렇게는 못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 외우고 이러면 안 돼, 이제. 외우면 머리 나빠서 금방 까먹고. 그래서 이해를 하면 머리에 좀 남아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머리가 굳어진다 그러는데 굳어져도 이해한 거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키워드 못 쓰고. 당연히 못 쓰지. 키워드는 그 컴파일러가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변수 이름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외우는 건 아니다. 그리고 크게 바뀐 게 없다. C라고. 그 다음에 식별자 이름을 붙일 때 이런 규칙 갖고 붙여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식별자 이름을 붙이는 관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99%의 프로그래머들이 지키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지 마시고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쓰는 규칙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규칙이 뭐냐? 첫 번째는 그 기본이 뭐냐면 형태만 보면 이것이 어떤 종류의 식별자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형태만 보면. system.out.println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시스템, 클래스, 아웃, 변수, println, 함수 딱 보면 알죠. 왜? 대문자 시작했죠? 소문자 시작했죠? 소문자 시작했는데 끝에 점이 왔네? 이게 안 왔네? 가로가 안 왔네? 그러면 얘는 변수죠. 얘는 가로가 왔네? 그럼 함수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관례가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해서 낙타 표기법을 쓰는 거예요. 뭐 변수를 쓴다. max student.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소문자 시작했네? 그러면 변수 이름이고 두 개의 단어를 쓰니까 단어들을 max underbar student 이렇게도 쓰는데 잘 안 해. 그냥 붙여서 이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낙타 표기법. 단어들 여러 개 쓸 때 단어의 첫 문자는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오는 것은 얘가 클래스 이름인지 변수 이름인지 함수 이름인지에 따라서 대문자 아니면 소문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people, get name, 상수 이름은 다 맥스. 그리고 이제 메소드 이름은 어떻게 짓냐면은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값을 설명한 이름을 써요. get name, get age 이렇게 반환하는 값이 뭐냐 이 함수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 반환한 타입이 없어요. 그러면 리턴 타입이 뭐야? void야. 그러면 그 안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설명하는 이름을 써요. print student 등등.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복합 타입의 변수는 복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students, 배열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막 이름 짓는데 그러지 마시고 관례에 잘 따라서 이름을 지으면 가독성이 훨씬 높아지고 회사 가서도 이런 관례를 지키면 야 쟤는 제대로 배웠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름들도 영어 사전 좀 찾아봐. 영문 사이트도 좀 가보고. 이 이름이 그거를 잘 설명하려면 매수가 하는 일을 잘 설명하는데 내가 영어로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그게 뭔지. 그래서 영어 공부도 좀 하시고 이제 그래서 제대로 가독성 있게 이름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게 자바 키워드 목록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들도 많을 거예요. 불리언, 이거 타입 이름이에요. C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C++에서는 불. 바이트, C++에는 있나? 하여튼 바이트, 이게 제 캐릭터처럼 제 1바이트짜리예요. 정수, 캐릭터, 이거는 뭐 문자, 더블, 플로트는 부동소수, 인트, 이게 표준, 32비트, 롱, 그거보다 큰 거, 64비트, 쇼트, 이거보다 작은 거, 이넘, 열거형, 파이널, 파이널. 그 C++에서는 파이널 말고 컨스트를 써요. 근데 자바에서는 컨스트를 안 쓰고 파이널이라는 걸 씁니다. 스태틱, 뭐 봤죠 벌써? 보이드, 리턴, 슈퍼, 디스는 요거는 상속할 때 쓰는 거예요. 부모 가리킬 때, 내객체 가리킬 때. 퍼블릭, 프라이빗 요 세 가지는 그 접근 제어할 때 쓰는 거고요. 앱스트랙트는 클래스 수식어 중에 하나예요. 아까 봤던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클래스 말고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고요. extends는 상속할 때, implements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 쓰는 것이고요. instance of는 얘가 이 클래스에 속하는지 아닌지 볼 때, 어떤 타입이 있으면 얘가 올인지 강아지인지 구분할 때 이제 instance of 쓰고, new는 객체 생성할 때, if, else, switch, case, default 요거는 다 조건문에 해당되겠죠. while, do, for, break, continue는 이제 반복문에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거의 안 쓰이는 거.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도 지키고. throw, try, catch, final은 예외 처리할 때 쓰는 거예요. 예외 처리. 그리고 얘네들은 요 두 개는 쓰지 말라고 그냥 키워드 써놓는 거예요. 안 써요. const와 goto는 안 써요. 근데 reserve 해놨어요. 쓰지 말라고. 요 두 개는 패키지 임포트, include와 같은 경우고, assert는 디버깅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는데, C++에서 대부분 C++를 잘 공부했던 분은 대부분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거기에 개념하고 자바 개념하고 큰 차이는 없다. 라는 겁니다.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